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바이오 및 뇌공학과의 정재승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자리에서 가수 B의 공연을 봤습니다. 제가 가수 B와 같은 무대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대신 저는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될지 굉장히 난감한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아이디어이자 메시지는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미래의 사람들이 자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신호를 가지고 놀고 즐기는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심리학자들이 했던 흥미로운 실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10년쯤 전 일인데요. 심리학자들이 남자 피험자들을 자신의 연구실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큰 방에 의자를 하나 놓고 그 사람들을 앉혀놨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시죠. 화면만 보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가슴에다가 전극을 붙이고 심장 박동 소리를 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폭한 다음에 스피커에 연결해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장치를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이런 화면에 플레이보이 사진을 10장을 보여줍니다. 플레이보이는 매달 버니라고 해서 이달의 플레이보이 걸을 선정하는데 10달치 선정된 여성들의 사진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바뀌는 것을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앞에 보이는 여성이 얼마나 매력적인가를 숫자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트릭이 숨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아니라 이미 녹음이 된 조작된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앞에 있는 여성의 매력도를 숫자로 표시하는데 흥미롭게도 실제로 이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제일 컸던 여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장 어트랙티브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미리 녹음된 심장 박동 소리 중에 가장 박동수가 빨랐던 소리를 들려줬을 때 여성이 이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표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몸이 만들어내는 신호를 뇌가 해석을 해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은 이런 거구나 라고 나중에 인지적인 태그를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심장박동 소리에 대한 정보를 들려주면 내가 지금 이 여성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구나, 내가 지금 이 여성 앞에서 제일 떨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여성이 가장 아름답다고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여성의 브로마이드를 강력히 원합니다. 이 실험은 Mistaken Belief라는 실험인데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때로는 유용할 수도 있겠다. 내가 마음을 잘 모를 때 내가 판단을 하는 좋은 근거가 될 수 있겠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만들고 싶은, 그래서 예전에 학부생들과 시도했던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시계는 우리의 그 비팅을 잘 잴 수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이 비팅 수가 빨라지면 이 LED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비팅 수가 느려지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이런 시계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소개팅 자리에서 내 마음을 시계를 보면서 알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계가 내 마음의 시간을 정확히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심장보다 더 우리 마음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곳은 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심장에 있지 않고 우리의 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류의 테크놀로지가 급속도로 발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한 15년 전부터 우리가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다양한 뉴로 이미징 테크놀로지가 개발되어 왔는데요. 펑셔널 MRI라는 걸 이용하면 1mm 해상도로 우리 뇌의 구석구석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요. 뇌파라는 EEG라는 장치를 이용하면
1초에 1000번 정도 내 뇌가 매 순간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뇌는 한 1000억 개, 100억 개에서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신경세포들이 전기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수상돌기라는 곳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만들어내고요. 그 신호가 어느 threshold를 넘어가면 액션 포텐셜이라는 스파이크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세포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일종의 애널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 역할을 하고요. 시냅스라는 곳은 이렇게 스파이크 형태의 디지털 신호가 그 다음 신경세포의 애널로그 신호로 바뀌는 디지털 투 애널로그 컨버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뇌라는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 인포메이션 프로세서는 인간이 만든 이 artificial information processor인 이 컴퓨터와 유사하게도 전기 신호를 주고받고 AD 컨버터와 DA 컨버터의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이에 적절한 통역기를 혹은 해석기를 집어넣으면 컴퓨터와 나의 뇌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도 신경세포들은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제각각 파이어링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뇌 피질에서는 신경세포들이 같은 방향으로 잘 정렬이 되어 있어서 한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가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것이 증폭이 돼서 잘 정의된 또 싱크로나이즈드 된 웨이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두피에 전극을 붙여서 그것을 측정하는 것을 뇌파라고 부르고요. 이 뇌파 안에는 우리 마음에 관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흥미롭게 이용한 의사가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의 필립 케네디라는 교수인데요. 에모리 대학교에는 아틀란타 시에 있는데 이 대학에는 부자들이 승마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스포츠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척수 손상을 입어서 뇌는 살아있는데 눈 하나 깜빡일 수 없는, 그래서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이 특실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인 경우도 있어서요. 자신의 수천억 원의 돈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미처 유언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다. 우리 아버지의 입으로 예스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립 케네디가 이분들이 자식들과 대화를 하고 유언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흥미로운 장치를 개발합니다. 이들을 펑셔널 MRI 안에 눕혀놓고 실제로 손을 들 수는 없지만 오른손을 드세요, 왼손을 드세요, 그리고 무언가를 잡으세요 라고 오더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잡을 수는 없지만 또 실제로 들 수는 없지만 드는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뇌는 살아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뇌의 어느 영역이 활동하는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정한 다음에 그 영역에다가 전극을 꽂아서 이 사람이 오른손 드는 생각을 했는지 왼손 드는 생각을 했는지를 레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앞에 컴퓨터에 보내주고 이 사람 앞에 모니터를 한 대 놓은 다음에 이 모니터에는 키보드가 A부터 Z까지가 한 줄로 써 있습니다. 커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글씨를 쓰고 싶을 때 원하는 글자로 커서를 움직이면 오른손을 들거나 왼손을 드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글자 위에 글자가 커서가 가면 잡아라 이 생각을 하면 그 글자가 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왼손 들어 오른손 들어 잡아 이 세 가지 생각만으로 알파벳으로 글자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연구 결과는 당시의 과학자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 이후로 많은 교통사고에 척수 손상을 입은 어린이들이 그런 비슷한 실험을 할 수 있게 됐고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아주 단적으로 우리가 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깊은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보시는 원숭이는 이틀 정도 굶은 배고픈 원숭이입니다. 이 원숭이를 의자에 앉혀놓고요. 이 원숭이에게 머시멜로를 줍니다. 그러면 집어서 입에 넣고 맛있게 먹는데 이번에는 원숭이의 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에게 머시멜로를 주는 거죠.
그러면 원숭이가 집어서 입에 넣으려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생각을 하는 뇌 영역에 전극을 꽂아서 컴퓨터가 해석을 한 다음에 옆에 있는 로봇 팔에게 그 정보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 로봇 팔은 100% 전적으로 컴퓨터가 해석한, 컴퓨터가 이 원숭이의 뇌 활동으로 해석한 원숭이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원숭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검은 천을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길에서 이 원숭이를 봐도 누군지 모르시고요. 원숭이 앞에 다양하게 머시멜로우를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이 2dimensional plane에 있는 곳으로 로봇 팔이 원숭이의 생각대로 가서 입에 넣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걸 잘 하고 원숭이가 이렇게 머시멜로우를 잘 먹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원숭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레코딩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 과학자들은 이런 끔찍한 실험을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팔이 없거나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분이 자기 생각대로 물건을 짚고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은 제시 설리번이라는 분입니다. 기술자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정전이 된 빌딩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고치다가 벼락을 맞아서 두 팔을 잃습니다. 그래서 회사와 시카고에 있는 재활의학연구소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실제로 기능하는 로봇 팔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근육으로 온 신경 다발과의 연결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생각대로 실제로 기능하고 무언가 펑션을 할 수 있는 로봇 팔을 제공해 준 거죠. 이런 연구들은 대개 미국의 국방부가 국무성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ARPA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이런 연구들이 아주 많은 지원들을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임상적으로만이 아니라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투기로 이제 운전을 한다고, 비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에 한 10대에서 20대 정도의 비행기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물체, flying object와 충돌을 해서 사고가 난다고 하는데요. 전투기의 가격은 600억에서 3,000억에 이릅니다.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나냐 하면 전투기 조종사가 그런 물체를 발견하는데 불과 0.3초지만 그래서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핸들을 틀어서 바꾸는 데는 0.7초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약 1초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전투기의 속도는 마하 3, 그러니까 소리가 진행하는 속도의 3배나 됩니다. 소리는 1초에 340m를 가니까 거의 1km 이상을 1초 동안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1초 동안 1km 이상을 가니 그 안에 어떤 물체가 있으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모든 전투기 조종사들은 이런 헬멧을 쓰고 있으니까 헬멧이 전투기 조종사의 마음을 읽어서 바로 전투기에 정보를 보내주면 0.3초의 인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 이후에 충돌을 막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할 수 있고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군사적으로나 임상적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 혹은 20년 후가 되면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신호를 활용하고 또 그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컨트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꽤 유용한데요. 독거원 노인이 혼자 살고 계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몸 거동이 불편해서 이렇게 많은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모자 하나만 쓰고 있으면 창문을 보기만 해도 창문이 열리고 TV를 보기만 해도 TV가 켜졌다가 꺼지기도 하고 음악이 켜지기도 하고 전기밥솥에 밥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뇌파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반대로 기억력이 감퇴되는 경우에는 그 기억력을 복원해 주거나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던 정보를 뇌가 받아서 행동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사람을 대상으로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제가 간단한 쥐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될 이 쥐는 리모트 컨트롤러, 이 컴퓨터로 우리가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를 지시하면 거기에 맞춰서 쥐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은 원숭이의 생각을 읽어서 로봇이 액션을 취했는데 이제는 로봇이나 컴퓨터가 동물에게, 뭐 인간에게도 가능하겠죠. 액션을 취하는 예입니다. 수염을 자르고요. 수염이 잡아당겨지는 느낌이 들도록 쥐의 베럴 콜텍스라는 뇌 영역에다가 전극을 꽂고 전류를 흘려줍니다. 그리고 쥐의 쾌락의 중추에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한 다음에 쥐가 오른쪽 수염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도록 전류를 흘려주면 쥐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안 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면 쾌락의 중추에 자극을 주어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쥐는 영문은 모르지만 왼쪽 수염이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쪽으로 갔더니 기분이 좋아지더라 하는 걸 배우고 나중에는 수염이 잡아당겨지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그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뉴욕주에 있는 셰펜이라는 교수가 했던 실험인데요. 미국의 쥐들은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쥐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전극을 꽂고 웹캠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컴퓨터로 쥐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죠. And we also have a camera on his backpack. 우리가 쥐를 왼쪽으로 가 혹은 오른쪽으로 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런 쥐를 이용해서 지진이 일어난 곳에서 사람을 찾는다거나 예측 불가능한 지형을 탐사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운데 동그란 버튼이 쾌락의 중추를 자극하는 버튼입니다. When they stimulate the left whisker, the rat turns left. Stimulate the right, the rat turns right. It does have a choice, but if it does as asked, the rat is rewarded with a hit to the pleasure center of the brain. 미션을 잘 수행하면 이런 쾌락의 중추에 자극을 주는 거죠. 물론 사람한테 이런 비슷한 실험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정보가 컴퓨터로부터 사람의 뇌 혹은 동물의 뇌로 전송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티스트가 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박동이 아니라 나의 뇌파를 증폭을 시켜서 스피커로 연결해서 나의 뇌파가 만들어내는 음악을 즐기는 시대가 앞으로 올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뇌파의 파형이 바뀌고 그것을 적절하게 튜닝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곡으로 변환하는 것도 언젠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일본의 닌텐도에서는 마인드플렉스라는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내가 모자만 쓰고 생각을 집중하면 그거에 의해서 공이 둥둥 뜨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래서 아마 500년 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염력을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람이 모자를 쓰고 뇌파 캡을 쓴 다음에 생각을 하고 지금 생각만으로 지금 보시는 로봇을 방향을 컨트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로봇이요, 나의 생각대로 앞으로 가, 왼쪽으로 턴해, 오른쪽으로 턴을 해, 멈춰,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이고요. 나의 뇌파를 읽어서 그 생각대로 지금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로봇의 생각을 읽는 장치이고요. 지금 로봇이 보고 있는 화면, 앞부분의 화면을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뇌파에 반영이 되고 그 뇌파가 와이어리스로 로봇에게 전달이 돼서 로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미로를 탐사하고 빠져나올 수도 있는 일이 앞으로 미래에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10년 혹은 20년 안에는 이것이 상용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흥미로운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My History Glasses라는 건데요. 이 카메라는 안경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보거나 놀라운 걸 보거나 재미있는 걸 보면 우리 오른쪽 뇌 측두엽에서는 우리가 아하 시그널이라고 부르는 아하 모먼트에만 나오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에다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전극을 하나 붙여놓으면 우리가 매 순간 흥미로운 것을 지금 보고 있구나, 혹은 재미있는 것, 혹은 놀라운 것을 보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카메라를 꺼내서 파워를 켤 필요 없이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가 앞에 있는 상황들을 찍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은 내 스마트폰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집에 와서 스마트폰을 켜면 내가 오늘 본 놀랍거나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사진들이 쭉 들어있겠죠. 이것은 나의 그날의 일기가 될 것이고요. 그것이 모이면 내 삶의 역사가 될 것이라서 저희가 My History Glasses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카메라는 무언가를 사진을 찍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언제 찍힐지 모르는 내 몸이 만들어내는, 나의 뇌가 만들어내는 신호에 의해서 정말로 흥미롭거나 놀라운 순간에 앞에 있는 상황을 찍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그것은 내가 어떤 것에 흥미를 갖고 무엇에 놀라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겁니다. 제가 이 장치를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서 조교에게 씌워주었더니 조교가 도시를 돌아다니고 나서 얻은 사진들은 남학생들은 다 여자들 다리 사진들이 주르륵 찍혀 있었고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구두나 신발, 가방 사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 카메라는 어쩌면 담아낼지도 모릅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모던 타임스라는 영화 잘 아시죠? 찰리 채플린은 이 영화에서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에 전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사를 조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 기계공은 아름다운 여성을 봐도 그녀의 젖꼭지를 보고 나사로 조이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인 성욕마저도 거세당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 기계들이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루브 골드버그라는 만화가는 이렇게 복잡한 기계 장치가 아주 단순한 일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을 만화로 풍자하면서 20세기의 산업화 시대, 과학기술을 비판하고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21세기의 기계나 컴퓨터 혹은 로봇들은 우리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로봇과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듬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어떤 것은 우리가 허용하고 어떤 것은 그러지 말아야 될지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해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미래에 인간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런 것이 과학자들의 실험실에 있다가 갑자기 세상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